안녕하세요. 커피 머신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 어, 처음 구입할 때 하시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어떤 머신이 가장 좋은지, 뭐 아니면 이걸 갖다가 다른 머신에 비해서 뭐가 우월한지 뭐 이런 걸 비교해 달라는 걸 갖다가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어, 커피 머신을 만드는 업체는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있고요. 진짜 다양한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가, 중가, 고가, 하이엔드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그 머신들 찾아보시거나 또는 사용기를 보시거나 또는 그 수입사의 홈페이지 보셔가지고 카탈로그 보셨을 때 그 각 머신들의 기능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서 이게 좀 뭐랄까 실제 사용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좀 어떻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커피 머신은 이제 이건 그 구입하실 때 고려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생각 외로 이 스팀 다이얼이에요. 이게 다이얼로 돼 있는지 돌려가지고 아니면 레버로 돼 있는지 뭐 이거에 따라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정도가 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로 돼 있으면 대부분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예요. 상승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한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부 구조에 따른 이제 커피 머신의 특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 그 기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내부 구조의 특징을 한번 알려드려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머신 뒤에는 이게 이제 단일형 보일러로 된 머신의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모습인데, 이 머신 이게 보일러고요. 그리고 여기는 급수시 물을 땡겨주는 이제 모터이고 가압 펌프이고, 그리고 보일러 물을 데워주는 요게 히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추출 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요, 이쪽으로 이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커피 머신 추출할 때 보통 물이 이 정도까지 들어와요. 여기를 이 모터를 통해서 물을 주입하는데 요 정도까지 넣죠. 그래서 요 나머지 윗부분, 나머지 이 윗부분은 이제 스팀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추출할 때 요 관은 이게 그룹 헤드로 통하는 이 라인인데, 요거는 이제 좀 이런 이제 관 같은 게 이런 식으로 꽂혀가지고 그 내부 물이 요 안으로 안 들어가게 이제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간접 가열 방식으로 이제 데우는 거죠. 그러니까 히터의 물이 보일러가 그 히터가 이 보일러 안에 물을 한 110에서 한 120도까지 데우게 되면은 요 관은 이제 이렇게 좀 구획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탕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 100도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라인에 따라서 그룹 헤드로 들어가는데 요게 한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한 90도 정도. 근데 이걸 갖다가 온도계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머신 앞쪽에 보면은, 모든 머신이 앞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일러 내부 압력, 그리고 보통 두 개가 나오는데 보일러 내부 압력하고 추출 시 수압이 나오는데, 이 보일러 내부 압력을 보고 온도를 갖다가 이제 대충 예측을 하면 돼요. 보통 1바에서 1.5바
되면은 정상 추출 범위로 이제 보는 거죠.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커피 머신 구입하실 때 그 카탈로그 같은 거 보시면은 일단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수준에서 알려드리자면은 보일러는 용량이 크면 좋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쪽 관안으로 요쪽에서 그룹헤드 들어가는 그 열교환기 안쪽으로 찬물이 들어오는데 얘를 빨리 데우려면은 주변에 뜨거운 물이 많이 있으면 유리하겠죠. 그래가지고 보일러 용량이 크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히터 용량이 크면 아무래도 그 차가운 물이 들어왔을 때 걔를 갖다가 빨리 데우니까 그 연속 추출 시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보통 이제 미드급에서 좀 하이엔 좀 이게 좀 비싼 애들은 대부분 다 출력이 5kW 정도는 돼요. 4.5, 5kW 뭐 아니면 4kW에서 5kW 사이 정도 되는데 일단은 그 출력 부분이 좀 높으면 좋다는 거. 그리고 가격도 물론 같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좀 알려드리겠는데 이 보일러 내부 압력, 보일러에 있는 그 온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렇게 지금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스팀 압력 조절기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요런 컨트롤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위쪽에 꽂혀 있던가 아니면 아래쪽에 있던가 뭐 이런 식으로 위치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구멍에 요 나사 구멍 있잖아요. 요걸 이쪽 보시면은 여기 좀 플러스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이는데 이걸 갖다가 조여주시면은 그 내부 온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아마 반바퀴 정도로 테스트해서 좀 조절해 주시면 좋아요. 내려주면은 풀어주면은 온도가 내려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스팀 압력 조절기를 이용해서 이제 보일러 내부 온도를 갖다가 조절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바리스타들이나 그러니까 좀 그 원두 처음 세팅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수율을 조절할 때 좀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좀 그냥 좀 편안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거의 뭐 폐업하실 때까지 건드리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다이얼로 조절하는 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직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거 갖다 전자식으로 나온 게 PID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통 PID가 있는 머신들은 머신 앞쪽이나 이쪽에 이제 그 LCD 창이 있고 거기서 이제 온도 표시 성능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 보일러 내부 온도를 갖다가 터치 방식으로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랄까 알기도 편하고 좋기는 한데 이 보일러 온도를 올린다고 해서 그룹 헤드 온도가 바로 변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크게 그러니까 영향은 주긴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 이것도 조금 매번 처음에는 좀 만지시다가 좀 지나면은 생각보다 이제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제 어떻게 잘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거 한번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있으시면은 내가 이제 그 원두를 업체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원두를 갖다가 넣을 때 테스트할 때는 그래도 이제 좀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이런 거나 이런 스팀압력 조절기보다는 PID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중저가 라인에서 좀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요즘 와서 이제 좀 점점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TCI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이 그룹 헤드로 이제 중탕식으로 데워져서 그룹 헤드로 들어갔는데 이걸 연속적으로 계속 추출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찬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좀 머신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자
이쪽 앞쪽에다가 보조 히터를 붙여놓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걸 TCI라고 하는데 꼭 그것만 TCI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 보일러 앞에다가 따로 이렇게 그 하이엔드 머신들, 뭐 BFC 에비에이터나 아니면 아스토리아 스톰이나 또는 산네모 카피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이제 따로 보일러로 개별 보일러 하나씩 더 두더라고요. 그걸 갖다 이제 TCI라고 하는데, 일단은 중저가에서는 보통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이제 보조 보일러를 더 하나씩 더 둬요. 그래서 이제 그 흔히 지금 알고 있는 그 심의 시그니처 또는 뭐 BFC 계열 중에서 이제 TCI 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이쪽에 이제 히터가 하나씩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지력을 좀 더 높여주고요. 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자면은 그 여기 레버에 따라서 사용도의 유무가 좀 바뀌는데, 실제로 이게 다이얼이 있고 레버 계열이 있는데 레버가 편한데 또 꼭 그 뭐랄까, 레버를 쓰다 보면 또 이게 오래 장사하시다 보면은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머신도 바꾸고 싶고 이런데, 이 레버에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 특히 뭐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도 다시 교육시키는 것도 이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이얼로 못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얼이 처음에는 조금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큰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뭐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보일러의 용량, 이거는 이제 그 용량과 히터의 그 출력은 뭐 이게 크거나 높으면은 좋은데 대신 유지비로 전기세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커피가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또는 이 상권은 커피를 좀 많이 판다, 보통 1시간에 한 70잔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좀 적당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일 때는 이제 좀 출력이 좀 그래도 좀 높은 게, 근데 요즘은 또 웬만하면 또 4kg에서 5kg는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 스팀 압력 조절기, 이거는 이제 PID로 이제 요즘은 대처되는 추세이긴 한데, PID로 된 기계들이 나오는 추세이긴 한데, 이게 그룹헤드 온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바꿔주는 방식은 아니다 보니까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긴 해요, 뭐 어쨌건. 그리고 TCI, 이거 저가 모델에서 요즘 TCI 모델이 있으면 다 일단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보조 열연이기 때문에 유지력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된다는 거, 뭐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몇몇 업체에서 이제 지금 그 좀 튜닝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유량계인데, 보통 커피 머신들은 물량을 처음에 세팅할 때 여기다가 컵을 놔두고요. 그리고 눌렀다가 멈췄을 때 그 양으로 체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일종의 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수치로 표현한 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급 머신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런 옵션들이 달려 있는데, 그걸로 지금 이제 전환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로 그냥 쓰셔도 솔직히 또 이게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거 없는데, 이제 만약에 숫자로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40ml 추출했는데 35ml나 뭐 32ml 추출하고 싶으면은 숫자가 돼 있으면 조금 편하긴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좀 귀찮지만 다 요 눌렀다 뗐다 해가지고 이제 이 기억하는 방식으로 다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옵션들이 이제 뭐랄까 있으면 편하지만 없다고 해가지고 머신이 이제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머신을 처음 구입하셨을 때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